자, 중국 시장이 이 중국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계속 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면서 지난 밤새에도 레이 달리오는 또 중국의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계속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건 뭐 지금은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센터 중국전략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이 화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뭐 막판까지 네. 하냐 마냐 했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으며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급선회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조금은 제 생각에는 네, 잔치상에 뭐 별게 없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는 네, 한 3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기간이 사실 미중 갈등이 시장의 이목에서 약간은 비껴나가 있는 네네.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간에서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계속 미중 갈등이 있어 왔고 정상회담 직전에는 네. 사실 대만을 둘러싼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원차이나를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고 네. 미국 역시 기존에는 그 원차이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만을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도 나설 수 있다라는 좀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중국 역시 이를 일종의 뭐 미중 갈등이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네네. 언급들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는 사실 대만 이슈에서도 미국도 중국도 어느 정도 한 발을 물러난 모습을 보였고 네네. 오히려 중국은 정상회담 같은 동시에 네. 그 직후에 그 100년 역사결의 이런 것들을 전문을 공개를 하면서 네. 오히려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네. 중국 내부적인 정치 이벤트라든지 중국 내부적인 이슈에 네. 조금 시장의 이목을 돌리도록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과의 좀 갈등 분위기는 네. 약간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뭐 사실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겠지만 네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조금 완화 분위기일 것 같은 게 네. 내년에 중국이 5년 만에 오는 당대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네. 미국 역시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일정들을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그랬지만 양국의 좀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분위기가 완화되는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미국에서도 오히려 강경한 메시지를 내세우는 뭐 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내년 분위기는 조금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사실 3년 전에는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갈등이었었지만 네. 지금은 약간은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 싸움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경제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좀 인식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스타일이 근데 장기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정말 경제와 1도 연관이 없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율 관세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그렇죠. 가했다면은 이제 뭐 바이든은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명분이 있는 정책들을 네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네. 뭐 대만 이슈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리쇼어링 같은 이런 정책들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뭐 리쇼어링도 미국으로 그 자국 산업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 같은 이제 네네. 인권 지역에서 이제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들의 장기적인 목표가 중국과의 교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아직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경제적인 영향력이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홍록기 선임연구원을 모셨을 때는 이게 완화되려면 네. 총석이 선임 그 시점까지 좀 가야 될 것 같다. 뭐 정확하게 그 시점은 아니지만 그 시점 근처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중국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 현재 상황은 좀 어떤 상태예요? 사실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스탠스는
사실 좀 시장에 관심을 덜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중국에서 현재 제일 관심 있을 만한 부분들은 네. 이제 뭐 부양책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부양책 부분 역시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이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저는 그 배경에 그러니까 규제는 계속되고 경제 전망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책 지원은 왜 또 시장 예상보다 약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저는 지금 중국이 외수 동력에 좀 많이 의지하는 해가 될 것 같다 내년까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수 있어요. 동력이라는 게 네, 어떤? 그러니까 결국 순수출을 말씀드린 네네. 건데 중국이 사실은 지금 올해의 수출 자체가 매우 좋았었고 네. 수입 역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수출은 계속 시장 예상보다 좋아지고 수입도 그냥 되면서 그 순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역대급 무역 흑자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2000년대에 글로벌 교역이 강했던 때보다 그 무역 흑자가 더 커지고 있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본다면은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내수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발 경기가 둔화가 좀 계속될 텐데 결국 부동산 경기가 이제 줄어든다는 뜻은 네. 건설 투자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원자재 수입 부분이 좀 감소가 될 수 있고 네. 또한 그 건설 경기가 이제 위축이 되면서 중국의 개인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는 약한 상황인데 뭐 건설 쪽에서도 뭐 유휴 노동력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의 뭐 기타 수입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입은 줄 테고 내년에 글로벌 경기 이제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들이 계속 경제 전망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교역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이제 다르게 현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의 수출 제품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값싼 내구재들이 많아요. 뭐 자동차, 전자기기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국가나 제품군들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수출 호황이 계속된다면은 중국은 이제 GDP 기여도 내에서 순수출이 올라가고 네네. 또한 이제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국 내 달러를 계속적으로 네네. 쌓아둘 수 있는 네. 이런 기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간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이제 네. 중국의 부족한 수요들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신용 공급을 늘려서 그 부양책을 나서기보다는 네네. 이제 이게 내년 10월까지 시기를 말씀드린 네네. 건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2기 지도부 때 규제를 하고 싶어 했을 텐데 미중 네네. 갈등이랑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못했던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마음 놓고 나설 수 있을 것 같다. 외부의 돈을 빌려서 네네. 내부를 이제 살리고 있으니까이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큰 흐름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다음 기수, 그러니까 다음 정권까지 들어서기 전에는 그래도 계속 내수의 규제는 이어갈 것이다. 네, 라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갈 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이제 돈을 채우는 거는 어디서 이제 채우냐, 밖에서? 네. 외부로부터 채우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돈을 채우는 기간 동안은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무리를 해서 네네. 신용 공급을 늘려서 부양책을 나서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하고 싶어서 못했던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동산 섹터의 디레버리징이라듯이 아니면은 좀 서비스 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버텨 나가다가 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새로운 정권은 뭐 계속 이어가겠죠. 뭐 이어갈 네. 텐데 그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다시 총서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부양 정책을 좀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거보다 만약에 빨라지는 계기가 하나가 있다면은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순수출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만약에 틀린다면은 네네. 생각보다 수출이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부양책이 조금 더 빠르게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지금 가장 크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어떤 상태일까요? 사실은 원래 9월이랑 10월 달 판매 네. 실적 지표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9월, 10월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소비 이제 성수기 시즌이고 네. 이때가 이제 부동산 실적 역시 좋아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 주요 도시들 이제 YOY 증가율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거래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그 결과 지금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하락하는 게 2개월 연속으로 이어졌거든요. 네네. 특히 이게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인데 이게 소형 부동산 개발업체일수록
그 판매 실적의 둔화폭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헝다를 비롯해서 그 중소형 그 일부 부동산 기업들도 그 유동성 위축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일부 중국 정부에서 유동성 관련해서 좀 풀어주는 모습도 있고 뭐 최근에 어제였나 그 헝다 이제 회장이 자기 재산 팔아서 네. 그 실제로 이제 이자를 뭐 갚기 위한 노력들 이런 긍정적인 뉴스도 일부 나오지만 네. 이제 이런 뉴스들과는 무관하게 좀 규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둔화되는 흐름들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효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찰리 멍거 그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도 알리바바였었나요? 알리바바를 매수했고 그래서 그 외신들이 보도한 게 아니, 워렌 버핏은 그러면 동의했습니까? 그랬더니 인정했다고 하고요. 레이 달리오도 지난 밤 사이에 중국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그럼 이런 흐름이 좀 잘 맞을 것 같네요. 좀 시간만 두고 있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중국이 그 안에서 섹터에 대한 섹터가 어디가 더 좋을지에 대한 의견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수출 이런 쪽에서 달러가 계속 네네.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외환보유고 현황들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봤을 때 네. 외환보유고량이 중국이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네, 의미 네. 있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 자체를 조금 이제 지지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중국발 우려가 좀 많았잖아요. 네, 네. 뭐 헝다다, 전력난이다. 근데 사실 환율 보시면 위안화가 좀 가치가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위안화 가치가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거고 그거 자체가 이제 위안화 표시 자산인 중국 증시들에게 네. 조금 하방을 받쳐주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중국 내에서도 내년에도 좀 섹터 로테이션은 있겠지만 전체 지수 자체는 좀 하방이 닫혀 있는 흐름은 좀 견조할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 시장의 어떤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중국 전략팀 홍록기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